네, 제10회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산업 생태계 회복과 새로운 도전 및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모시고 또 연사분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성남 생태계 회복과 도약 방안 및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좌장으로는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조성보 교수님께서 토론을 이끌어 주실 텐데요. 좌장님과 연사분들을 모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조성보 교수님은 성남시가 위촉한 반도체 분야 민간 전문가이십니다. 독일 국립연구기관 프라운호퍼 연구원, 지멘스 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가천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계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셨던 연사분들 역시 이번 패널 토론에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조성보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조성보입니다. 먼저 패널 토의에 참가해 주신 6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해 주신 3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함유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리봇 박상두 전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 김정인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현장에는 참석해 주시지 못하셨지만 실시간으로 함께 계신 3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한독상공회의소 말틴 henkel만 대표님, 다음으로 SK 마이서니 김지연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패널 토론은 성남 산업 생태계 회복과 도약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김지연 부사장님, 함유근 교수님, 박상두 전무님의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성남 중소기업의 대응 및 도약 전략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지연 부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게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또 방역 관련 지침도 워낙 변동이 많으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튼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기가 최소 내년 1년 이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우리 일하는 문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일상 대부분이 예를 들어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또 재택 수업,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홈 이코노미, 비대면 이런 방식들이 패러다임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남시의 벤처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기회가 계속 있겠죠. 온라인 또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많으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온라인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서 제가 메타버스 때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온라인은 사실 오프라인 대비해서 효율성은 좋으나 현실감, 몰입감, 또 현장감, 입체감 이런 건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가 계속되고 더 나아가서 종식된다 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필연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즉 현실의 입체감과 현장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솔루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커질 거죠. 앞서 발표한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가사용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더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 대표적인 미래 사업 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 각 기업의 일하는 문화, 또 일하는 방법도 비대면 기반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그리고 앞서 잠깐 메타버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 속에서 일하는 관련된 솔루션의 기술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활용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지연 부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유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앞서 발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좀 손쉬운 방법은 성남시가 하는 여러 가지 지자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간 사업자들을 참여시킨다는 말은 단순히 뭐 앱을 개발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고 일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까지 참여시켜서 같이 가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해외의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기존에 있는 법, 제도, 규제의 현실을 잘 반영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서울시에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직접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못하게 됐죠. 왜 그럴까요? 네, 통신 사업자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제공을 못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뭐 IoT다, 뭐 AI다, 빅데이터다 해서 지자체들이 직접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데이터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공공 데이터는 많이 오픈이 됐는데 과연 쓸만한 데이터까지 오픈이 됐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중에서도 쓸만한 데이터도 좀 오픈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는 별 쓸모가 없어요, 지금 사업하는데. 그렇지만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날씨 관련된 정보들은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뭐 가려서 좀 공공 비공공 데이터까지 오픈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박상두 전무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왔기 때문에 뭐 학문적인 것보다는 기업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업은 코로나나 이런 위기가 있더라도 그 상품의 본질적인 부분에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면서 가성비 높은 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표할 때도 사람들이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뭐 앞으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맞춰 영업 마케팅 전략을 온라인이나 SNS 쇼핑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하는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그 바이어를 두지 않고도 아마존이나 쿠텐 이런 것들처럼 온라인을 직접 우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현지에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류라든가 AS 같은 걸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외 시장을 두드려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 국내 온라인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건데 그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처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들여오는 부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생산을 못하니까 그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나눠놓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국내에도 업체를 두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만이 회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세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호기 교수님, 김정인 위원장님, 마틴 henkelmann 대표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성남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성남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김호기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지자체가 펼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주제는 이제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주로 이제 경제 정책에 맞춰져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위드 코로나 현재의 시기에 주목해 볼 땐 이런 이 경제 정책과 방역 정책을 좀 동시에 효과적으로 잘 결합시키는 것이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일상적 이 회복을 11월부터 펼친 것은
사실 이제 방역 못지않게 경제가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 아래 추진한 것인데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현재 추진해 본 결과 지금 뭐 새로운 시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직면해 있는 상태이죠. 이 오미크론 변이 세계적 확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대단히 심각한 그 위중증 환자 증가 문제가 있습니다. 병상 문제가 여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요. 그래서 성남시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경제적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현재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뭐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이 플랫폼 온라인 메타버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남시가 앞으로 적극적인 이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박상두 전무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업에 대한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지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방역을 강화하려면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성남시가 나름대로 풍부한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좀 증대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어떤 그런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방금 전에 제가 위중증 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 회복을 지금 뭐 4주간 이제 특별 방역 대책을 정부가 제시함으로써 이제 잠시 이제 그 일상적 회복이 유예된 상태인데요. 추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적 회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정상 사회로 가야 할 터인데요.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속하려면 이 위중증 환자 병상과 이를 위한 인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역시 중앙정부와 협의 속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긴 합니다만 성남시가 뭐 여러 가지 시정에 있어서 전국적인 모범을 보여온 만큼 이런 위중증 환자 병상과 이를 위한 인력 확충에 더욱 좀 적극적인 그런 시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인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원장도 하고 지금 이제 다빈치 창업지원 단장도 하지만 창업하거나 벤처하는 분들한테는 역시 뭐니 해도 자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안정적인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람이 바뀌거나 뭐 시장님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기금 얘기를 했던 건데 쭉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저는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랬는데 실패할 수 있는 권리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냥 성공만 해서 데스밸리 통과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실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보장이 돼야 좀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생태계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위해서 제도적인 것들이나 몇 번 실패를 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계속 창업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생길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엔 틀릴지 모르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미싱하는 것이 법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상법 이런 구체적인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기술만 개발하시는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로봇 그쪽에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독특한 마케팅 안 한다 뭐 한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법이라든지 세무 뭐 별리 다 있으시겠지만 좀 더 정밀되고 타겟되어 있는 그 분야별에 맞는 그런 거와 동시에 아까도 말씀하신 해외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들이 그냥 일과성으로 나가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런 거보다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고, 또 특히 MZ 세대들에 대한 그 변화가, 소비자 행동에 대한 변화들이 감성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고급화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편리함. 그래서 철저하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드가 뭔지를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기본조차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 편리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연령대별로, 타겟별로, 지역별로, 문화별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은 반드시 고려를 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보 선생님, 제가 잠깐 하나만 한 1, 2분 더 덧붙여도 될까요? 네. 예, 조 선생님, 제가 잠깐 한 1, 2분 정도 더 덧붙여도 될까요?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정인 선생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9월부터 사실 지난주까지 제가 연구년으로 스탠포드 대학에 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정말 한가운데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글, 애플, 전 페이스북이죠, 메타 등 지금 실리콘밸리에는 이 거대 플랫폼 기업도 있지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적 경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인 위원장님께서 참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리콘밸리의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다름 아닌 실패를 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풍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고, 유니콘 기업이 데카콘 기업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어떤 그런 경쟁의 생태계,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성남시가 이제까지도 잘해왔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역시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정인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좀 약간 좀 덧붙여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틴 henkelmann 대표님. Could you please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Yeah,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And I'm sorry that I have to do this in English as my Korean has not advanced. 네,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I think 영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spects were already totally corrected, pointed out from my 이미 여러 from 가지 colleagues here in the panel. 포인트들을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First of all, 세 가지를 말씀해 I cannot 주셨습니다. emphasize this enough. 첫 번째는 Labor, skilled workers is key, I think, for the success. So 노동이 it's, 정말 a 중요합니다. joint effort is 노동이 needed on the side of 성공의 열쇠라고 companies 할 수 and also, 있습니다. of course, from the 기업도 city 중요하고 to 또 deep into attract 시도 skilled 중요하지만 labor. And that means that we need 숙련된 infrastructure, 노동자를 university side, but 늘리고 also 인프라를 colleges, 구축을 vocational 하고 training, etc., 또 etc. 직업 훈련을 This is 통해서 really- 노동의 스킬을 노동력의 스킬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이 최신의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역량을 개발을 해서 성남시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 질문했을 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렵냐라고 물어봤더니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정부의 펀딩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금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 사회를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생산도 중요하고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 어떻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의 결정을 빠르게
fees for permission, etc. All this 전달을 하고 이런 entrepreneurial 것들이 spirit is there. 기업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독일의 기업의 경우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지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기업들은 지역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가자분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듣고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참가자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온라인 참가자분들은 줌 기능 중에 손들기를 이용해 참여해 주시고 오프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중간에 파란 옷을 입고 계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수입니다. 좋은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상두 전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참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경험과 시사점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할 때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고 또 고려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 에브리봇이라는 회사에 다니기 전에 사업을 잠깐 했었고요. 역시나 IMF 시기를 겪으면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접고 다시 이제 에브리봇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맞냐? 저희가 로봇 청소기를 하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는 사실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뽐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가격의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업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현재 같은 상황에는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먼저 성장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면서 아까 지원 제도가 많이 마련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상품화시키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네. 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가운데 파란 옷 입으신 분. 저 벌추얼 세종시 구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소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 쪽에 5코드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심리적 치료 관점은 검토를 하셨는지요? 세 번째로는 탄소 중립인데 인공광합성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메타버스에 대한 버블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박 전무님께요, 임대나 AS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틴께는요, 숙련 기능공이 부족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숙련 기능공 확보에 대한 취약에 대해서 독일 쪽의 중소기업은 해외 인력을 충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올라오신 질문에 대해서 혹시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AS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 온라인 판매, 일단 해외 판매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해외에도 보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차피 저희가 물건을 미리 보내놔야 됩니다. 그쪽 물류 기지에 제품을 보내놓고 거기에서 그 배송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찾으면 있습니다. 저희도 각 지역에 찾아놓고 있고요. AS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환입니다. 교환이고 배터리 교환이나 어떤 단순한 것들은 현지에서 AS 그 물류 센터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뭐 AS 하는 데는 뭐 그것까지 이를테면 교체되는 것까지 교환 반품까지 고려해서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반품률이 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지에 그런 것들 핸들링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고요. 네. 답변 됐나요? 네, 그 질문자분께서 주신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정리해서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또 질문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함유근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질문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유용한 발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얘기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웹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웹툰 분야에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지, 그게 좀 어렵다면 비슷한 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서 적용된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웹툰을 잘 몰라가지고 적절한 답변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디지털 콘텐츠는 AI 뭐 빅데이터 분야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례지만은 뭐 유튜브 대표적이지만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어떤 유튜브 내용 얼마나 보고 어떤 데 보다가 스톱하고 스킵하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엄청난 그 마케팅 데이터를 구글이 모아가지고 막 그 광고 맞춤화에 쓰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아마 대표적인 컨텐츠를 활용한 빅데이터 전략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도 뭐 페이스북 올라온 뭐 뉴스피드라든지 개인 글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맞춤 광고를 내는 게 그 페이스북 이익의 한 9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컨텐츠라는 거는 그 사람을 그걸 즐기는 사람들의 행태 그다음에 선호도, 심리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데 아무래도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빅데이터와 AI의 중요성에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웹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참가자분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을 취합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상에 계신 김호기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주목해야 할 사회 변화의 특징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대면과 비대면 사회가 공존이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을 보여주는 온라인 플랫폼 메타버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08년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뉴노멀 2.0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탈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뭐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케인지안주의의 복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이 중요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뭐 제가 앞서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경우에서도 지금 한국판 뉴딜이 현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경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탈세계화 경향과 이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이걸 좀 또 하나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틴 henkelmann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기업 성장 성공 사례, 독일 정부 지원 정책을 성남시 중소기업과 성남시가 벤치마킹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 would like to know what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consider for Songnam City's SME and Songnam City when benchmarking German's successful cases of overcoming the COVID-19 crisis, corporate growth, and German government supporting policies.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very interesting question. 네, Let me 좋은 start 질문 감사합니다. first with the companies. 우선 I think important for the companies is 기업들이 one what I was 벤치마킹을 할 mentioning, 때 the 가장 workforce 중요한 building 것은 in times of crisis. 사실 위기 Of course, 시기에 when the global economy 직원들의 is down, 스킬이 영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tart strongly without starting recruiting and skilling.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직원들을 리크루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어들의 인증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 차질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클라이언트로부터 좋은 제품들을 수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 경제가 유럽에서도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인증서가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2 배출이 적은 국가의 기업의 제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조치들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에서도 행정적인 그런 절차들을 없애고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수가 7%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뷰로크러시, 행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상공회의소가 개입을 해서 또 필요한 기업들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덕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성남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때문에 성남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널 토론 자장을 맡은 조성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토론을 이끌어가 주신 조성보 교수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10회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나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 오늘 프로그램들 매우 유익하게 생각하셨다면 하트를 손으로 그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역시도 마음을 담아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는 계속해서 성남시와 기업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